대부분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업 소득으로 이렇게 평균 시드머니가 40세 정도 되셔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확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시점이 대부분 41세가 이제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1세쯤 됐을 때 이런 시드머니 확보가 되고 가장 이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수단이 뭐가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업 소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언젠가는 그 우물한 개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 외에도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주말에라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언젠가는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언젠가 잘릴 수도 있고 그 사업체가 언젠가는 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냐?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시드머니가 빨리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도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동산 투자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시드머니 확보가 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또 지금 이제 보면 또 이제 시드머니 많이 확보하는 게 상속 증여도 있고요.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그 다음에 18%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18.2%,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5.1%, 그 다음에 기타가 1%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나마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금융투자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금융투자는 어떤 손실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좀 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는 어떤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손실 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부자들은 이렇게 좀 부자가 됐던 분들은 그나마 금융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계신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나시는 좀 얘기 좀 있으실까요? 요게 근데 뭐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근로소득이 3위네요. 그렇죠. 근로소득으로도 어쨌든 시드머니를 확보는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뭐 부동산 투자 특히나 이제 할 때는 뭐 평균 이제 한 1,000만, 2,000만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40세 정도 되면 연봉이 그래도 몇 천은 되지 않습니까? 그 그러면 몇 천 가지고도 이제 투자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에서 근로소득으로 네. 시드머니를 확보한 분들은 네네. 다 결혼을 안 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 낳고 지금 좀 결혼하고 애 낳고 차 사고 하면은 네. 시드머니가 확실히 이게 모아질까 근로소득만으로 그렇죠. 갖고 이게 3등이란 게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저도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보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0.1%가 있어요. 0.1%. 0.1% 되신 분이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보면 네. 연봉이 한 15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15억.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통계에서 봤을 때 한 1%는 연봉이 4억 정도 되세요. 4억. 1%. 예.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이제 또 평균적으로 한 300씩 받으면 3,600에서 뭐 그 정도 되겠죠. 3,600에서 뭐 한 5,000 사이 이 정도 되시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꾸준하게 뭐 주식을 사시든 비트코인을 하시든 땅을 사시든 토지를 뭐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든 꾸준히 투자는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이런 시드머니를 빨리 확보를 하시고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뭔가 연금도 꾸준하게 국민연금도 꾸준하게 들어가시고 그 외에도 금융상품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연금 받으실 만한 것도 쭉 준비를 하시고 어떤 이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월세 받을 것도 어떤 뭐 제가 아는 분은 뭐 지식사업센터를 10채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또 월세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에만 지식사업센터가 10채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못해도 이제 한 달에 한 180은 나온다는 거죠. 10채면 거의 1,800은 나와요. 네, 거기서 강남에 월세 사는 게 300이라는 거예요. 월세, 아파트 예. 사는 게. 예. 그러니까 그분은 많은 분들은 처음에 집을 살 때 많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다가. 근데 그분은 지식사업센터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이 거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 어느 정도 그것도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하시겠죠. 근데 월세 받아서도 대출 레버리지 내고 충분히 집에 월세 내고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일단 어떤 현금 흐름을 나올 만한 캐시카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고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결국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저는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흑수저라서 뭐 상속 증여 받을 게 전혀 없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근로소득 당연히 저도 이제 근로소득 하죠. 네, 근로소득에서도 이제 받는 이제 사업체 제가 이제 MOU 맺어놓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MOU 해놓은 회사에서 제가 어떤 부동산 컨설팅을 해서 그게 이제 상품이 어떤 팔려 나가거나 하면 어떤 그것도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받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도 있고 제 사업 소득에서 이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합니다. 예전에 아파트도 이제 18채 정도 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소득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드머니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드머니 빨리 40세 정도 되실 때까지 빨리 사업소득을 빨리 마련하셔가지고 직장생활에서도 연봉 받으신 게 있으시면 거기서 진짜 많이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연봉에서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는 어떤 예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30%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저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돈을 굉장히 아껴 쓰는 그렇게 아껴 써가지고 거의 한 30%만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로. 근데 나머지 70%에서 50%는 다 예금이나 어떤 투자 이렇게 하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독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성공하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성공하신 분들 보면 거의 50%에서 70% 예금이나 저축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또 뭐 여기서 또 하실 얘기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 상속 증여로 네. 뭐 시드머니를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럼요. 예. 이건 뭐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부자분들은요 60세에서 65세 되면요 상속 증여를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이 상속세 저번에 고 이건희님 돌아가셨잖아요. 예, 상속세만 해도 11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삼성이라는 그룹이 언제부터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거를 상속세 12조를 언제부터 준비를 했겠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그 그룹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상속세라는 게 나라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그때 미리미리 이걸 증여라든지 상속을 통해 가지고 절세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듣다 보니까 60에서 65세 정도의 절세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부자분들은 이게 왜냐면 요즘에 또 보유가 워낙 집을 또 많이 보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자식분들한테 증여 상속하신 분도 있고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린 자녀가 태어났는데 뭐 어디 집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어떤 자녀가 막 태어나자마자 막 주식을 막 엄청나게 보유한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본인 나이 보면은 41.3세라고 돼 있는데 네네네. 그 부모님 나이랑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네네. 딱 그 상속 증여를 네네. 할 딱 그 나이 때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죠. 두 근데 저희 두 번째 부모님도 있네. 67세, 70세인데 저한테 상속 증여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딸이 이제 2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살, 2살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70세 정도쯤 됐을 때 65세에서 70세 정도 되면 딸들이 분명 이제 저 정도 나이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딸들한테는 저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부모님한테 상속증여 받을 게 없다고 제가 뭐 불효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을 한테 좀 서운하다고 아니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제가 다 사소정가로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실제로 뭐 받을 건 없어. 네, 상속증여에서 받을 게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벌써 계산을 해봤는데 상속증여 아니 네.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전혀 없고 주식도 없으세요. 그래서 뭐 도대체 그냥 이제 본인들 살고 계시기 그냥 살고 가는데 이제 생활비 하는데만 바쁘시지 그런 걸 상속증여 그러니까 저는 근데 만약에 딸들이 제 나이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 나이가 됐을 때는 딸들이 저를 봤을 때
막 명절 때마다 아버님 이러면서 뭐 어떻게 막 알랑방귀를 끼면서 막 진짜 재롱 피면서 저한테 상속 증명 받으려고 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아니 나 그 정도를 안 하면 나도 뭐 그냥 나 사회 기부하고 나 떠날란다. 역방이죠. 이거 뭐 그렇게 아니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든 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마인 좀 그렇게 해서 좀 딸들한테는 좀 금수저를 좀 해주고 싶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막 딸들한테 저도 좀 독하게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예 뭐 부모님한테 받는 게 없다 보니까 저는 딱 고등학교 때까지만 딱 받고 대학교 저 전문대까지만 해도 이제 학비만 딱 대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생활비는 제가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뭐 제 집세부터 시작해서 월세부터 전부 다 제가 다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다 냈어요. 20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딸들도 그렇게 독하게는 좀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독하게 키우지 않으면 이게 어렵게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또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돈을 이렇게 벌다 보니까 아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르바이트를 진짜 저도 많이 진짜 해본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온 사람도 보면 진짜 자기도 진짜 수많은 아르바이트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정말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아 자본주의에서 정말 돈을 벌려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돈을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진짜 쉽게 막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꿈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좀 독하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또 40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줘버리면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끝나버리지 새로운 물고기를 잡을 만한 그런 동력이 전혀 없잖아요. 이 딸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들한테 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꾸준하게 이제 얘기해서 저도 이제 사업체를 키워서 그 사업체를 일단 물려주면서 일단 그 경영을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또 책을 썼고 그런 책에서 나온 게 또 이런 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저 시작 전에 제가 얘기 나누었는데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슈퍼리치 말하는 투자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뭐 교보문고라든지 예스24에서 절찬리에 팔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사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 이제 또 넘어갈게요. 네. 한번 꼭 네네.